예, 이번에는 왜 개인전 처방,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정부 지출을 엄청나게 늘리고 그 다음에 통화를 뭐 발행해서 말하자면 그 소위 유효 수요를 강제로라도 창출한다는 그런 처방이 왜 잘 작동하지 않는지 그런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미제스는 사실 여러 학파면 학파, 그다음에 생각이면 생각 이런 것과 말하자면 나름대로 다투어 왔는데 그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케인즈 처방. 나중에 물론 뭐 미제스뿐만 아니라 하이에크라든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펼쳤습니다만은 미제스도 그 중에 한 분이죠. 특히 그가 이제 화폐와 신용의 이론을 쓰고 또 그게 오스트리아파 경기 변동 이론의 근거가 됐는데 이게 이제 뼈대가 된 셈인데 이 이론을 보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제스의 화폐 이론은 결국 그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적용해서 한계 효용 이론을 말하자면 화폐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미제스 이론을 갖다 하나씩 따라가 보면 결국 화폐가 늘어나는 것도 결국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각자의 지갑에다가 뿌려져서 각자의 지갑에 그 2배로 원래 있던 돈의 2배를 이렇게 올려주는 게 아니고 그 늘어난 돈이 처음에는 은행에서 그다음에 그 처음 빌려간 사람 그리고 점점 이제 점차 늘어나는 거라서 헬리콥터 머니가 아니라 헬리콥터가 돈을 뿌리는 식이 아니라 마치 그 여러분이 연못에 돌을 던지면 그게 하나씩 파급해 가듯이 그리고 가격이란 것도 한꺼번에 다 확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도 오르고 그리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덕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에 물가가 다 오른 다음에 모든 가격들이 그 다음에 이제 화폐를 수중에 넣은 사람은 그 별 이제 말하자면 덕이 없는 거죠. 덕이 없게 되고 앞에서 얻은 사람들은 덕을 얻는. 그래서 만약에 화폐가 그 더 늘어난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이제 물가 가격이 오르는데 나중에는 더 이상 오르지 않는데 거기 들어가서 뭔가를 샀으면 그 사람은 흔히 말하는 막차 타기가 돼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스트리아파의 경기 변동 이론을 화폐적 이론인데 그걸 요약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리슨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최근에 학자인데 이분은 타임 앤 머니라 그래서 기존 거시경제학에서 배제된 요소인 시간이라는 요소 그걸 갖다 제대로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 화폐가 또 시간의 경과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타임 앤 머니라는 아주 훌륭한 일반 거시경제학에 익숙한 사람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교재도 쓴 바 있습니다. 아무튼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책인데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그래서 요약해서 아마 전영도 교수님이 번역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것 말고도 그런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 변동 이론을 잘 적용해서 해놓은 책들이 있는데 이게 타임즈의 연속 아마 베스트셀러로 계속 올라갔던 책인데요. 멜트다운이라고 토머스 우즈라는 우즈 주니어 이분이 쓴 책인데 내용은 오스트리아파의 경기 변동론을 이제 이용해서 흔히 ABCT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A는 오스트리안, B 비즈니스, C 사이클에서 오스트리안 비즈니스 사이클 시어리라고 ABCT라고 그러는데 ABCT를 적용해서 말하자면 당시에 우리 국제 금융 위기 그걸 갖다가 설명을 쭉 했는데 이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책전 멜트다운은 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 그런 표현인데 어쨌든 이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제목을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로 아주 확 바꿔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왜냐하면 이 책이 한편으로는 그 화폐를 더 많이 발행해서 사람들한테 실제로는
예컨대 투자할 재원이 비유를 들자면 미제스가 그런 표현을 비유를 드는데 벽돌이 예를 들어서 한 100장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그게 저축인 셈이죠. 100장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화폐를 막 찍어내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자율도 떨어지고 막 그러면 마치 벽돌이 100장이 아니라 한 뭐 300장, 400장인 걸로 착각을 하고 프로젝트를 크게 그냥 크게 해도 되는 양 해서 하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벽돌이 몇 장 없다는 게 왜냐하면 화폐만 찍은 거지 그게 뭐 자원이 더 늘어난 게 아니니까 그게 드러나는 순간 처음에는 뭐 저기 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뭐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칵테일 파티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결국 그 말하자면 진실에 직면하면서 자본이 별로 저축된 자본이 없다는 게 그러면서 이제 10층으로 올리던 집을 다 짓기 위해서도 서로 막 그냥 높은 이자를 주고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실은 이제 벽돌이 얼마 없는 게 드러나는 순간에 이제 말하자면 폭락을 하고 가격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런 폭락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그런 집들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제금융위기 이 상황에 넣어서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이 멜트다운입니다. 멜트다운이고 이걸 아마도 우즈 교수가 쓴 걸 번역한 걸 안재욱 교수가 아마 감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분이 오스트리아파 그 이론 자체만 이렇게 보기에 좀 이론을 따라가는데 좀 딱딱하다면 이런 이론이 얼마나 현실 세계에 잘 적용해서 설명을 하는지를 보는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결국은 이걸 보면 만약에 예컨대 화폐를 이자율을 막 억지로 떨어뜨리고 인위적으로 막 낮추고 그래서 화폐를 더 발행하고 그래서 겉보기에 붐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꺼지는데 오스트리아 학파가 보기에는 그거는 초반에 잘못된 그 과잉 내지는 과호 투자, 잘못된 투자를 조정하는 이제 치유하는 과정인데 그게 말하자면 그 경기 침체란 게 여기다가 다시 또 돈을 쏟아붓는 적자를 발행해 갖고 막 집어넣고 적자는 결국은 국채를 발행하고 왜 다시 인플레가 되는데 그거를 그런 처방을 내리는 케인즈의 경우에는 그게 사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태를 다음번으로 미루는데 근데 자칫 더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지금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능수능란하게 이걸 다룬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아니라 임시 처방이고 임시 처방일 뿐만 아니라 치유되어 예를 들면 상처가 어디가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열이 나서 그게 치유가 돼야 될 텐데 억지로 열을 내려놓는 그러나 근본적인 열이 나는 그 근본 원인은 치유하지 않는 채 오히려 다음번에 열이 더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심는 경우가 더 많다.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 특히 미제스 이론이 미제스가 아까 말씀드린 화폐와 신용의 이론 1912년에 썼던 그 당시엔 독일어죠 물론 그 책에 말하자면 나와 있는 뼈대입니다. 경기변동론의 뼈대고 그걸 이제 하이에크라든가 다른 사람이 더 다듬었죠. 더 다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리슨의 타임 앤 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 현재 거시경제학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은 그 경기변동론 미제스가 쓴 화폐와 신용 이론이나 혹은 하이에크의 책을 읽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뭐 하도 지금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따라가게 쓴 책이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책,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 변동을 좀 더 쉽게 해서 정리한 책들, 그 다음에 케인즈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현재에 적용한 거. 이거 말고도 라스바드 같은 경우에 America's Great Depression 그래서 미국의 대공황, 말하자면 미국의 대공황에 대해 이 이론을 적용해서 이렇게 또 설명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한번 보시면서 또 이제 또 더 학구적으로 뭔가 다룰 분들은
화폐와 신용의 이론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런 걸 통해서 단순히 그냥 케인즈 이론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득세하고 있는 셈이죠. 왜냐하면 뭐 무슨 문제만 나오면 그냥 돈을 정부가 나서서 경기를 진작시켜야 된다. 지금 친저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런 문제들, 그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적은 지금 별로 상대적으로 별로 들리지 않고 있는 셈이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정말 경제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처방이 갖고 있는 정말 커다란 문제점,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뭐 무슨 처방을 한다 해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국제금융위기니 또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한 10년 정도 간격으로 지금 계속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어떤 문제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는데 이런 책과 이론들을 읽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